톡톡 시리즈 수학 세 번째 시간으로 비례와 반비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례와 반비례는 뭐 그렇게 개념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관계를 잘 활용하면은 공학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쉽게 처리가 가능하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강의 내용입니다. 먼저 비례와 반비례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개념적으로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1강, 2강, 3강은 아주 쉬운 부분입니다. 본 수학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 개념을 우리가 탄탄히 해야, 기본을 튼튼히 해야 수학에 대한 그런 재미와 또 응용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공학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의 예제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율관계, 뭐 2대 3은 예를 들어서 뭐 1000대 X 이런 비율 관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또 좀 풀고 또 응용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관계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비례와 반비례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비례, 반비례 관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본 수학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개념을 좀 잘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비례, 반비례 관계를 우리가 어떤 공식이 있을 때 공식에 비례, 반비례 관계를 잘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공학적인 문제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K는 C분의 A라는 이런 공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으로 이 변수 3개에 대한 비례 반비례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K와 A 사이의 관계, 이거 여러분들이 무슨 관계죠? 비례 관계죠. 비례 관계. 뭐 이거를 예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도 뭐 잘 아실 거로 생각은 됩니다만 나중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와 C 관계는 어떻습니까? A와 C 관계도 비례 관계죠. 비례 관계. 세 번째로 K와 C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죠? 반비례 관계. 뭐 이거 예를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왜 비례관계인지 뭐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깊이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A와 C를 관계를 물어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중립 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고정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C는 1이 되고 A는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2로 고정이 돼 있을 때 그럼 A를 4로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가 돼야 됩니까? 2가 돼야 2가 되죠. 그죠? 그럼 2분의 4가 2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A가 증가되면은 C도 따라 증가되기 때문에 서로 비례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비례관계. 자, 여기 서로 K가 있으면은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무슨 관계? 비례관계. 자, 요거하고 요거는 서로 분모하고 분자는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그렇죠. 비례관계죠. 자, 요거는 무슨 관계입니까? 요거는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요거하고 분모하고는 서로 반비례 관계, 요거는 비례 관계, 요거하고 요거는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보고자 하는 것은 서로 AB 관계하고 요 분모하고 요거하고 이 분자에 있는 요거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그렇죠. 비례관계죠. 비례관계. 요거하고 요것은 서로 비례관계입니다. 그죠? 분모 분자끼리는 서로 아까 A하고 C가 비례관계였듯이 비례관계입니다. 그런데 요거 있잖아. A하고 B 관계는 요거는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같은 요 항에 있는 요거는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예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은 P는 VI라는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합시다. 공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는 이제 아까 요거는 보셨는데 예를 들어서 P는 V 곱하기 I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관계는 P하고 V는 비례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것도 비례 관계예요. 그죠?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반비례 관계예요. 요 수식끼리는. 자,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W하고 X도 반비례 관계죠. 그죠? 반비례 관계. Y하고 Z도 반비례 관계. 요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살펴볼 것은, 자, 요거 AB하고 요거하고는 서로 비례 관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요거하고 요거 서로끼리도 비례 관계입니다. 분모, 분자끼리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어요. 근데 또 요 분자하고 분모 사이에 요거끼리는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이거 사이끼리는 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 식도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죠? 서로 비례, 반비례, 공식에서 어떤 수식이, 공식에 대한 어떤 수식이 나왔을 때 그 변수들끼리의 서로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를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례, 반비례 관계의 문제를 몇 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것은 전기, 전자에 관한 국한적인 내용이지만은 다른 전공자분들은 이거에 대한 비례, 반비례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형판 콘덴스에 관한 문제로서 이와 같이 마주보고 있는 평형판 콘덴스가 있을 때에 요 간격을, 평형판 콘덴스의 간격을 D라고 하겠습니다. D고 요거의 유전율을 입실론이 되겠고 요거의 평판의 면적을 A라고 했을 때 요 캐패시터의 정전 용량은 C는 D분의 입실론 A라는 이런 이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꼭 뭐 여기서 이 공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극판의 간격을 2배로 했을 때 이거를 D를 2배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D 간격을, 이거 간격을 이제 2배로 벌리겠다는 거죠. 그죠? 하면은 이거를 2배를 높이게 되면은 C는 반비례 관계죠. 그죠? C는 2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답은 2분의 1배로 된다가 맞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공식 그대로 C는 D분의 입실론 A라고 했을 때 면적을 3배, 면적이라는 것은 A를 의미합니다. A를 3배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정전 용량과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면적이 3배로 증가되면은 캐패시터도 3배가 증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문제인데, 자, C는 D분의 입실론 A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면적을 3배로 증가하고 A를 3배로 증가하고 간격 D를 2분의 1배로 증가하게 되면은 자, 요거는 3배로 비례하죠. 그죠? 이거는 비례하고 요거는 반으로 주니까 반비례합니다. 그죠? 그럼 요거는 또 2분의 1이니까 2배로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면적에 의해서 3배가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간격 D를 이는 반비례 관계니까 2분의 1이 되면은 이 캐패시터는 2배가 증가가 됩니다. 반비례 관계니까. 그러면은 총 6배가
이렇게 정전 용량이 증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례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A 대 B는 C 대 D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몇 대 몇은 몇 대 몇이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자, 이것은 방법적으로 가로 안에 있는 것은 B하고 C 안에 있는 것은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밖에 있는 것은 밖에 것끼리 서로 곱해 가지고 서로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식으로 써보면은 아까 안에 거는 안에 것끼리 곱하면은 B 곱하기 C 한 것은 A 곱하기 D 한 거하고 같은 이런 이제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문제로 한번 풀어보면은 2대 3은 100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3하고 100을 곱하고 2하고 x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2x는 300이 되겠죠. 그러면 x는 150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6대 4는 x대 2000이다. 자, 안에 거는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는 밖에 것끼리 곱합니다. 그러면 4x는 1, 2, 12000이 되겠죠. 그럼 x는 3000이 되겠나요? 3000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은 이제 전기전자공학에 관한 그런 예제의 응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저항회로에 10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5A가 흘렀다. 같은 회로에 12A가 흐르도록 하려면 몇 볼트를 가해야 되느냐? 이 전압하고 전류는 비례관계에 있죠.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래서 비례식을 써보면은 100대 5는 100대 5는 몇 볼트, 전압이 몇 볼트냐니까 X 대 12A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5X는 120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X는 240이 될 것이고 240볼트가 되면은 12A가 흐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자, 다음은 비례와 반비례 관계입니다. 비례와 반비례 관계. 이 관계를 서로 관계를 알면은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까 비례식 세워봤죠. 그죠? 이런 관계, 서로 비례 관계냐, 반비례 관계냐를 알면은 또 문제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어떤 식이 있을 때 식에서 서로 변수가 비례냐 반비례냐를 서로 판단하면은 또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설명 문제에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됐을 때 설명 OX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반비례 관계의 문제가 뭐는 뭐의 비례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이런 OX 문제에서 많이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반 식이 있을 때 V는 I 곱하기 R이라는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세 변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또 좀 잘 알아야 됩니다. I가 증가하게 되면은 V도 증가하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비례관계라고 합니다. 자, 또 R이 증가하면은 V도 값이 증가하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비례관계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I하고 V는 비례관계죠. 또 R과 V도 비례관계죠. 근데 여기서 I가 커지게 되면은 자, V가 우리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I가 커지게 되면은 R은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I와 R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 식을 보고 비례 관계냐 반비례 관계냐를 또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다시 쓰게 되면은 I는
R분의 V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R이 증가, 예를 들면 이렇게 R이 증가하게 되면은 분모가 증가하게 되면 I는 감소하겠죠. 이걸 우리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V가 분자에 있는 V가 분자가 증가하면 당연히 I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례 관계에 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관계 서로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거하고 요거는 서로 반비례 관계. 분모에 있는 거하고 요가 값은 서로 반비례 관계. 분자에 있는 값하고 요것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 자,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R은 다시 쓰면은 I분의 V가 되겠죠. 뭐하고 뭐가 비례입니까? 비례 관계에 있는 것은 뭐죠? R과 V죠. 또 뭐가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관계는 이거하고 분모에 있는 거죠. R하고 I가 반비례 관계죠. 또 비례 관계가 요거하고 요거는 또 비례 관계입니다. 서로 이것이 크면 이것도 따라 커지죠. V하고 I하고의 관계가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력 P는 VI입니다. P는 V 곱하기 I다. 그러면은 비례 관계에 있는 것은 뭡니까? 비례 관계에 있는 것은 P하고 V 관계, P하고 I 관계가 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는 I하고 V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죠. 그래서 서로 식을 보고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 변수들이 뭔지, 또 비례 관계에 있는 변수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파악할 줄 아셔야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비례와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본 수학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간단한 그런 개념 정립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